안녕하세요. 주식 인사이트입니다. 오늘도 한 주간의 중요한 이슈들을 같이 점검해보고 다음 주 증시는 어떻게 변할지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 증시가 많이 하락하면서 돈을 벌고 계시는 분들은 수익 축하드리고, 반대로 손해보고 계시는 분들께는 심심한 위로를 전해드립니다. 혹시 저희 주식 인사이트 영상 중에서 저번 주 주간 시황을 보고 투자 판단을 내릴 때 도움 되셨었는지 문득 궁금해지네요. 저번 주 금요일 주간 시황에서 코스피 2450포인트 기준으로 지지가 된다면 당분간 상승 흐름이 나오고, 반대로 월요일부터 조금씩 흐르면 계단식 하락이 기대된다고 전망했었는데요. 말했다시피 100% 예측은 못하지만 지수와 동행은 할 수가 있고, 동행이 된다면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번 주 하락장 속에서도 상승하는 기업들도 있었고, 저희 앱에 다양한 기업 분석 자료들이 많습니다. 더불어서 주식 인사이트 포트폴리오로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시황 자료 정말 간단하지만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자료를 만들고 있고, 더욱이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성과가 숫자로 바로바로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더욱더 엄선된 과정을 거쳐서 탄생하게 됩니다. 시장이 어지러운 지금 주간 시황 그리고 월간 투자 전략을 보고 증시의 방향을 점검하시고 주식 인사이트의 강력한 포트폴리오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 증시 전망에 대해 소개해드리자면, 현재 저번 주 주간 시황 편에서 말씀드린 2450포인트를 강하게 하향 돌파된 상태에서 전일 바닥을 형성하고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빠진 만큼 반등이 강하게 올 거라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까지 기술적인 반등이다라고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고, 정답은 없는데 다들 기준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인들만의 기준이 있든 없든 간에 댓글로 견해를 적어주시면서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면 어려운 이 국면에서 집단 지성의 힘으로 같이 견디는 게 아니라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 의견부터 말해보면, 통계적으로 긴 하락 추세에서 나오는 반등은 상당히 짧게 제한적으로 나옵니다. 더불어서 현재 증시 이슈에서도 아직까지 뚜렷한 호재도 없고, 전쟁이 끝나 글로벌적으로 공급망 이슈들이 해소가 된다면 모를까 아직까지는 막연한 기대감과 각종 지표들만으로 등락을 거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구간대로 단타, 스윙 이런 투자 전략이 아니라 1년 이상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분들이라면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투자를 하기에는 좋은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지수 포인트 자체는 제한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며, 이 상승 과정 속에서도 등락을 거치면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단타를 치시는 분들께는 어려운 변동성 장세라고 판단이 되고, 현재 바닥을 2306포인트를 형성했고, 이 저점을 지지 못한다면 계단식 하락보다는 패닉으로 인한 깊은 하락이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투자하실 때 유의하시고 한 주간에 무슨 이슈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파월의 확고한 긴축 강도를 두 번에 걸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두 번의 연설에서 주목해 볼 점은, 긴축 강도에는 변함이 없지만 경제 전망에 있어서는 경제는 문제 없다에서 경제 침체 가능성을 드디어 언급한 점인데요. 말 한마디 차이지만 다음 주 드디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확정되고, 만약 경제 성장률 예상치보다 수치가 더 안 좋게 나온다면 단기 상승에서 상승분을 되돌려 보합 마감하거나 하락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간에 지수는 꽤 강한 상승을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이 상승이 추세를 형성하는 와중에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면 다시 또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보니 앞서 증시 전망에서 변동성이 심화될 거라고 판단했고, 이어서 테슬라의 CEO인 앨런 머스크 또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선제적으로 비용 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해 정규직의 10%를 감축한다는 이슈도 있었습니다. 자동차는 경제 국면에 따라서 수요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해서 경제에 되게 민감한 업종인데요. 회사의 대표가 그리고 경제와 제일 밀접한 업종이다 보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미 증시가 월요일에 휴장이었는데 낙폭 과대 인식 속에서 반등을 시도했고, 현재 월요일에 형성한 나스닥 고점 부분을 지속적으로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점은 점점 높아지면서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는 폭락장이 연출됨에 따라 반대 매매로 300억이 강제로 청산됐다고 하네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아무리 증시가 저점이라고 판단이 되더라도 레버리지를 사용하시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슈로는 한미 기준금리 역전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 1.75%, 미국 기준금리 1.75%, 금리가 똑같은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이지만 아직까지 휴전 국가이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경제 규모도
많이 작기도 해서 금리에 프리미엄이 붙어야 외국 자본이 유입이 되는데 이 프리미엄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환율이 1300을 돌파한 이슈도 무역 수지가 악화된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금리 프리미엄이 없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 자본 이탈로도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WTI는 경제 침체로 인한 수요가 부진할 거라는 심리가 시장에서 확산되어 낙폭이 커지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드디어 기름값이 싸진다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편으로는 경제 침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물론 증시에는 기업들의 원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비용 구조가 개선이 돼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 다음은 다음 주 주요 일정인데요. 많은 지표들이 있지만 최우선적으로는 미국 지표들을 확인해야 하고 그 다음 나토 회담이 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 및 앱스토어에서 주식 인사이트 검색하시고 다운받으면 되고 다음 주에도 깔끔하게 정리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